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두 개의 승부주를 뽑아 냉정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음 주 시장을 이끌 주도주로 꼽아보는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원. 저는 권미정입니다. 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는요.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하나의 업종을 저와 권미정 캐스터가 각각 선정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투자의 길을 알려주시는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 종목 분석해보고 또 다음 주에 승부를 낼 유망주까지 꼽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금요일의 솔로몬 명쾌한 분석과 판단을 내려주실 박우신 파트너 함께 불러볼까요? 네, 박우신 파트너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일단 주 초까지만 해도 다소간의 좀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러한 지수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전일이었죠. 옵션 만기라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히려 강하게 치고 가는 흐름들이 주 중반 이후부터 전개가 되고 있고, 금일시장 같은 경우도 지수 자체로만 보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금일시장은 굉장히 특징적인 게 쏠림 현상이 좀 극대화가 되면서 이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수를 비교를 해보면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그러한 시장.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을 매매하는 입장에서 지수의 상승폭이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지만 역설적으로는 또 일부 섹터에 국한돼서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상승폭이 체감이 되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수는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의 대량 선물 매도와 그로 인한 일정 수준의 조정, 하지만 결국은 다시 되돌려내는 그러한 과정들을 주 중반 이후부터 보여주면서 결국은 하단은 막혀 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뭐 그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상승 파동은 꾸준하게 전개가 될 수 있다. 물론 중간중간 눌림 파동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고점이 계속 올라가는 이러한 상승 트렌드 자체는 지속적으로 염두를 해두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는 하단이 좀 막혀 있고 앞으로 상승 파동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코스닥 특집에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조 TFE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가지고 오신 이후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률을 많이 내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테마 중 저희가 뽑은 테마 바로 알아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증시를 달궜던 두 가지 테마는요. 미래 대전환, 저는 포스코 그룹주를 가지고 왔고요. 권미정 캐스터는 2분기 실적도 맑음, 엔터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주면 또 몇몇 아이돌이 컴백을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엔터주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했을지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1분기 엔터 4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 역대 최고였습니다. 해가 쨍하게 뜬 실적 날씨는 2분기에도 이어지는데요. 엔터사의 2분기 실적 예상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가장 증가세가 큰 종목은 YG엔터입니다. 블랙핑크의 월드투어로 전 사업부 호조를 맞으면서 146% 상승 전망이고요. JYP도 스트레이키즈 앨범 강세와 또 트와이스의 월드투어 호조로 그 뒤를 잇습니다. SM은 에스파의 월드투어와 또 NCT 효과로 영업이익이 68%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요. 하이브는 엔터 4사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전년비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BTS 10주년 페스타 등 일회성 비용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븐틴이 단일 앨범으로는 K-팝 역대 최다 판매를 이뤄내면서 호재 뉴스가 많았다는 점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2분기 호실적인 예상들을 엔터 4사인데요. 하반기에도 그룹 컴백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하이브의 뉴진스와 TXT, SM의 엑소와 NCT, JYP의 엔믹스와 이츠의 컴백이 확정됐고요. 특히 BTS의 정국과 뷔의 첫 솔로 앨범이 예정돼 있습니다. BTS 정국의 앨범 발매일은 바로 오늘입니다. 다음 주 컴백하는 그룹 일정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엑소의 컴백으로 크게 상승했던 SM,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도 NCT 드림이 연이어 컴백이 예정돼 있고요. 또 금요일에는 뉴진스가 컴백합니다. 이미 선공개곡 슈퍼샤이로 국내 음원 차트를 싹쓸이했기 때문에 기대가 큰 상황이고요. 또 JYP의 해외 아이돌 데뷔 프로젝트죠. 니즈 프로젝트도 이달 일본에서 론칭하게 됩니다. 이번 주만 보더라도 일정이 가득한 엔터주들인데요. 하반기에는 이 새로운 그룹의 데뷔 소식도 예정돼 있습니다.
데뷔가 확정된 곳은 하이브와 YG 두 곳인데요. 특히 YG는 이 베이비몬스터 데뷔 일정을 확정 지으면서 주가가 함께 반등하기도 했죠. 엔터 4사가 하반기 최소한 그룹 1개 이상을 데뷔시키면서 엔터사의 호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외에서 데뷔하는 그룹이 많은 점인데요. 증권사들은 이를 두고 엔터사의 구조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엔터사는요, 동방신기와 그리고 빅뱅,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첫 번째 성장을 이뤄냈고요. 또 코로나 시기 BTS가 유튜브의 수혜를 받으면서 두 번째 성장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는 이 JYP와 하이브가 준비 중인 미국 현지 아이돌 데뷔로 세 번째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JYP는 유튜브를 통해서 A2K 미국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를 방송하고 있고요. 또 하이브도 3분기 내에 미국 걸그룹에 대해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아직 기대치가 실적 추정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흥행시 가파른 실적 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사들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빛이 날 엔터주들 주목해보시죠. 네, 컴백과 데뷔 소식까지 과연 엔터주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박우신 파트너님, 이번 주에 좀 잘 갔던 엔터주 투자할 때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엔터주는 이제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우리가 트렌드를 추종해야 하는 투자가 적합한 그런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뭐 이게 엔터주가 항상 보면 후보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게 워낙 좋죠. 하지만 이제 길게 보면 좋은 거지, 단기적으로 이 섹터가 과연 엣지가 어느 정도 있는 섹터인지에 대해서는 이 타이밍을 잡기가 그닥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눌려주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게 편한 그런 섹터인 것 같고, 엔터주는 역시나 3개월 전에도 급등이 한번 있었던 게 1분기 실적이 좋았죠. 역시 2분기 실적, 즉 어닝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시점에선 가져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이 한 번 정도는 8월 달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종목별로 차별화가 최근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단적으로 YG엔터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뭐 리사와 관련된 그런 노이즈가 좀 있는 상태죠.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몇 달 전에 노이즈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오히려 머리를 드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와중에 강한 추세는 JYP나 하이브가 보여주고 있죠. JYP나 하이브는 이제 국내 아이돌 시스템을 해외에 접목해서 어떤 엔터 섹터의 전반적인 추가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그 선두주자라는 측면에서 확실히 시장에서 또 반향을 끌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섹터는 서두에 언급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눌려줄 때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성장이 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렸을 때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엔터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이번 주 포스코 밸류데이를 열면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로의 비전을 제시했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포스코 그룹주들, 한지원 캐스터 통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최근 2차 전지주들의 강세 흐름 속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죠. 바로 포스코그룹의 계열사들인데요. 증권가에서도 줄줄이 목표가를 사격하는 등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황제주로 등극한 에코프로와 함께 언급이 되는 포스코 그룹주, 일단 상승률이 컸던 주요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그룹 안에서도 각 종목들이 이슈에 따라 종목별로 급등세가 순환매를 보였는데요. 한 달간 상승률을 살펴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10.2%의 상승, 포스코 DX는 대단하네요. 100% 가까이 상승률을 보였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25%에 가까운 강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포스코는 전통적인 철강주의 이미지를 벗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포스코 퓨처,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스틸리온까지 이렇게 총 6개의 상장사를 중심으로 2차 전지 소재 사업 관련 목표치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리튬이나 니켈과 같은 2차 전지와 관련한 광물 자원과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 생산에 투자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11일이었죠. 2차 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를 열고 사업 추진 계획과 성장 목표를 밝혔습니다. 3년간 그룹의 전체 투자 지출의 46%를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 매출 62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재 사업별로는 리튬이 기존 30만 톤에서 42만 톤으로 확대, 니켈은 24만 톤, 양극재는 100만 톤, 음극재는 37만 톤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중 리튬이나 니켈과 같은 2차 전지 원료는 그룹의 양극재 제조사인 포스코 피투엠에 공급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 포스코 피투엠은 2030년 연 100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극재 100만 톤은 고성능 전기차, 예를 들어 EV6 10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LG화학을 비롯해 에코프로나 LNF 등 국내 주요 경쟁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입니다. 또 이번 주 저희 한국경제에서 단독 보도를 했었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코스닥 상장사인 포스코 DX가 올해 안으로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을 계획을 세우고 주관사 선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인데요. 코스피 200 등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규모가 커져서 패시브 자금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가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계열사인 포스코 피투엠도 2019년도에 유가 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뒤 주가가 7배가량 폭등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될 만한 미래 먹거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야기인데요. 현재 속도를 내는 사업 분야들은 하나같이 성장성이 밝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부품, 2차 전지 소재 트레이딩까지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타며 올해는 첫 영업이익 1조 원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상사 에너지 기업이지만 다양한 사업에서 성과를 내면서 실적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포스코 인터가 상사 기업으로 확보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80여 개 파트너사의 공급망을 활용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2차 전지 소재용 공급사로 거듭나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업인 철강 회복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포스코가 2030년 연간 5,200만 톤 규모의 철강 제품을 생산해 매출 100조 원을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또 영업이익도 지금의 3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죠. 특히 해외 조강 생산 능력을 지난해 500만 톤에서 2030년도에는 2배 이상 늘리는 양적 성장을 꾀하기로 했는데 계획대로라면 현재 전 세계 6위 수준인 포스코의 조강 생산량 순위는 2030년 중국 철강사 4강을 제치고 2019년 이후 11년 만에 5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 본업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투자에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성장성에 기반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이번 주 잘 갔고요. 오늘도 잘 가는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오늘 포스코 엠텍이 VI가 걸리는 걸 보면서 오늘의 승리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포스코 그룹주 투자할 때 어떤 점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사실 이 방송 전일 종가 끝나고 이게 대본이 오고 가기 때문에 오늘 포스코 그룹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 게 하나는 뭐냐면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약한 구간에 들어가더라도 딱 두 그룹주는 엄청 강합니다. 그 하나가 포스코 그룹이고 하나가 에코프로 그룹이죠. 이 두 개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러한 포스를 풍기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과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분명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나 종목들은 보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존보다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발생이 됐다라는 건데 포스코 그룹이 그런 상태인 거죠. 단순하게 철강을 생산하는 그러한 그룹 회사에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거기에 광물까지 아우르는 이제 종합 업체로 거듭나겠다라는 청사진을 지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러한 궁극적인 고를 위해서 각 그룹사들 상장사나 비상장사나 모두 관련돼서 협력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철강업체는 멀티플이 낮지만 2차 전지 소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수급들을 끌어당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요 포스코 그룹하고 그리고 오늘도 강한데 요 반도체 요거 두 개 말고는 사실은 볼 게 없을 정도로 시장에서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쉬어가도 강한 포스코 그룹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매력이 높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박오신의 주간 승부주, 박오신 파트너의 판단을 들어봐야겠죠. 포스코 그룹주 대 엔터주, 다음 주에도 매력이 이어질 테마는 무엇일까요? 예, 이거 두 개를 좀 둘 다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으면 잘 모를 수가 있어서 궁금증을 자아낼 텐데 제가 너무 포스코 그룹주를 좋게 얘기한 것 같아요. 당연히 포스코 그룹주를 저는 선택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사실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러한 가격적인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시장 트렌드에 부합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매력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매력을 분명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포스코 그룹주. 그럼 그 안에서도 탑픽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더 유망할 걸로 보시나요? 네, 일단 당연히 조금 이제 중장기로 보셔야겠지만 포스코 홀딩스를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포스코 그룹주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게 과거에는 이 회사야말로 이제 철강으로만 평가를 받던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장 자회사나 비상장 자회사들을 아우르면서 결국은 이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매출을 지금 대폭 늘릴 것으로 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즉 포스코 그룹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다. 게다가 이제 본업 같은 경우는 물론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다소간의 불확실성이 있는데 2분기 당장 눈앞에 있는 2분기 같은 경우는 본업도 회복이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해외 리튬 자산에 대한 결국 2차 전지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소재단보다 더 앞단에 있는 게 결국 광물에 대한 가치들인데 그 광물에서는 이제 뭐 리튬도 있고 니켈도 있고 기타 다른 광물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 리튬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해외 쪽에 이 리튬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한 3% 올라가고 있고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막에 나오는 목표가는 50만 원이고 손절가는 38인데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 올려드리겠습니다. 41만 원 정도로 손절가는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보되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한 60만 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오늘 이 종목이 좀 급등을 했더라고요. 포스코 엠텍인데 지금 이제 포스코 그룹을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추세를 강하게 뿜어내고 있고 또 최근에 화제가 됐던 건 포스코 DX죠. 뭐 구 포스코 ICT인데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의 종목들을 보면 포스코 스틸리온 그리고 포스코 엠텍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제 포스코 엠텍과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포스코 DX 이런 것들이 밑에서 올라오기 전에 그 자리에 현재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매력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종목은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철강 제품을 포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과거 업력을 보면 포스코 그룹이 예전에 보면 뭐 망간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물 관련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관련된 사업을 그 메인으로 좀 추진했던 기업이 요 포스코 엠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포스코 그룹의 광물 관련 사업에 대한 레퍼런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포스코 그룹이 결국은 2차 전지 소재와 광물 쪽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거기에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 받으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결국 시장에서는 포스코 그룹의 변화 속에서 동사의 역할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이 회사가 그 변화의 중심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결국은 어떤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영역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35,000원 말씀드리고 얘도 손절가 좀 올려드릴게요.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27,0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달려주는 포스코 그룹주, 그 안에서도 탑픽 두 가지는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엠텍을 꼽아주셨는데 두 종목 모두 오늘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손절가 41만 원, 그리고 포스코 엠텍은 27,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네요. 투자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더 뜨겁고 매력적인 테마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